(2025년) 신년 예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기본이 이제 이것 좀 걸어주세요. 예, 이게 새로운 칠판이다 보니까 착착 분대 아주 강하게. 처자님 그렇죠? 엄청 강하죠. 하나만 붙여도 딱딱 붙어요. 구군 예언 딱 해서요. 예. 이거 붙여주세요. 다 쫙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예언을 할 때는 안 틀려야 돼요.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을 만방에 알리면 그들이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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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시간이 딱 지나면 진짜네?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종교란 원래 그런 거예요. 종교란 원래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좋은 말도 하면서 선지적인 말을 하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종교는 바로 내년에 있을 일, 그 다음에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을 갖고 선지자처럼 신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면 신도들은 바로 그걸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로 예언 속에서 안 좋은 것을 막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항시 구군 예언할 때는 이 네 가지만 보면 답은 다 나와요. 2024년 처음 했죠, 이 예언을. 가장 기본이 정치 도덕을 한번 보세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현재 도둑놈이 40인의 도둑놈이 자기 중에서 가장 깨끗한 놈을 찾는데요. 그리고 그를 우두머리를 시켰어요. 도둑놈 대장을. 그러니까 그 놈은 도둑놈이요? 아니요. 도둑놈이죠. 왜냐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깨끗한 자를 앉혀도 그 또한 마찬가지로 티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티끌을 뉘우치고 반복적인 티끌을 안 만들어내는 자를 바로 선지자로 해야지 모든 국민은 그가 깨끗하다는 이유로 쫓아갈 수 있지만 매번 티끌이 반복적인 사람을 우두머리로 앉히면 국민들은 바로 도덕이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진다. 왜? 나도 더러운 짓 해도 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정치 도덕이 엄청 중요한데 이 정치는 누가 뽑지요?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정치인을 뽑았는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어땠어요? 개판. 제가 말씀드렸죠. 도찐개찐이라고.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든 정가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나라 망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기꾼이 왜 이렇게 많고 도둑놈이 왜 이렇게 많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또 노조에서 빌빌거렸던 것들이 왜 이렇게 많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촛불 들고 지랄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또 그놈들을 또 뽑은 게 왜? 명분이니까. 왜? 촛불 들고 지랄했던 것들이 그 촛불 들었던 사람들을 안 뽑게 되면 바로 내가 촛불 들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역사는 내년이 되면 또 역사가 돼요. 또 역사가 돼요. 또 역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후대들에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시 지금은 어렵지만 후대에서 나를 인정할 것이다 하고 그 박정희 시대 때 엄청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죠. 무조건 돈 벌어. 무조건 돈 벌어. 그죠? 무조건 산에 가서 나무 심어. 지금 힘들지라도 나중에 6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이야. 그때 너희들은 인정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그때 나무 심었던 분들을 우리가 개무시하고 있어요.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분들이 바로 지금 70대 되신 분들, 80대 되신 분, 100세 되신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렸는데 그분들을 개똥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치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또 뽑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말자는 주의자예요. 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해요. 대통령 선거도 하지 말아요. 다양하게 지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은 안 들어가요. 이거 꼭 2024년 11월 1일 날 한 거요. 지난 건 선거법 위반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바로 국민도덕이요. 국민이 깨끗하면 과연 이 현재 도둑놈들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될 것이요? 안 될 것이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위대하고 깨끗한 자를 뽑아야 돼요. 왕권주의에서는 세습적으로 내려온 자가 왕이 돼서 옳은 자가 나오면 그 시대는 편하나 옳지 못한 자가 나오면 그 시대는 악마처럼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장점은 국민 개개인이 깨끗했을 때 내가 깨끗한 대통령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국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정치가 나오고 더러운 대통령이 나오고 더러운 국회의원들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더러운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더러워요. 저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저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배운 게 뭐예요? 유교적으로 배운 게 뭐예요? 항시 깨끗하게 살아라. 항시 정직하게 살아라. 항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항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만들지 말고 국가에 충성을 다해라. 국가를 망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배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4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데도 보고 있고 대한민국을 완전 빨개 육가로 만드는데도 보고 있었고 각 기관에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빼돌리는데도 우리는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군사는 정화조 공사를 했슈. 그런데 정화조 통이 없슈. 그 네이버 한번 쳐봐요. 아니 유튜브 한번 쳐봐요. 통이 없슈. 그 시장이 죽었대요. 그리고 공사했던 놈은 튀었대요. 또 어디는 연 100만 원씩 나눠줬대요. 지금 돈 없어서 못 나눠주고 있대요. 이번 연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돈 나눠주면 찍을 거요? 돈 나눠주면 양심을 팔아버릴 거요? 돈 나눠주면 우리 도덕이 없어야 돼요? 그건 바로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언은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이 있는 나라, 깨끗한 나라만이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과 올바른 국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국군이 안 좋을지라도 서로 똘똘똘 뭉치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썩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도덕을 보세요. 정교조가요 2024년 노무현 힘을 빌어 정교조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걔들이 내세운 건 학생들 체벌을 금지해버렸슈. 2003년서부터 정교조가 엄청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놈이라는 놈 때문에. 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나 아주 나쁜 놈, 악랄한 놈들은 바로 가장 원했던 것을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맨 처음에 학생들이 체벌이 없고 그 부모가 체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결국 20년 후 저때 말씀드렸죠. 선생이 그 학부형한테 매달 50만 원씩 삥을 뜯겼슈. 결국 그 선생은 그 돈을 평생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자살해서 뒤졌슈. 저는 그 선생을 선생으로 안 봐요. 뒤졌다고 하는겨. 왜? 그 선생은 선생의 자질이 없어요. 이 선생의 자질을 없게 만든 게 누구냐 이거죠. 바로 전교조라는 거죠. 안 그래요? 선생님은 아버지와 같고 할아버지와 같고 조상과 같으신 거예요. 왜? 나에게, 내 자식들에게 엄청 훌륭한 교육을 해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생들이 노동자래요.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있어요. 노동자의 날 다 쉬고 스승의 날 다 쉬고 그럼 노동자요 스승요 빼먹을 건 쪽쪽쪽 다 빨아먹었다는 얘기요? 말 안 되죠. 바로 요러니까 교육도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육을 박정희 대통령 위대하신 분이다. 전 세계 50만이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배웠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정교조에서는 박정희는 독재자다. 이지랄로 가르치겠어요. 박정희는 친일파다.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김정은, 김일성이는 바로 친일파를 다 무찌르고 친일파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지랄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에 MBC 보셨죠? 우리나라 국군의 날은 엄청나게 비방하고 몇 자 안 내놓으면서 북한 열병식 하는 걸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교육도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와 하고 이지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있어요?
지금 유교 약사 상불사 신도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신도들이 나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유교 약사 상불사 신도들 중에서도 꼭 선거만 하면 또 갈려요. 제가 말씀드리죠. 유교 약사 상불사 신도들은 절대적으로요. 더불지 마세요. 이해 가시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불 왜 빨갱이인 줄 아세요? 더불 원래는 빨갱이가 아니었슈. 민주주의였어요. 그런데 거제도 출신들 있죠. 김영 꼬봉들 있죠. 꼬봉들이 누구요? 문준이요. 이것들 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더불어에 간 다음부터 더불어는 빨갱이로 급진전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세요? 거기가 왜 그런지. 6.25 때 포로수용소가 거제도에 있었죠. 거기 전향서 쓰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요? 다 거제도에 몰려있죠. 그것들을 받아들인 김영삼이가 바로 거제도니까. 그들은 엄청 똑똑해갖고 엄청나게 열성적이고 엄청나게 학식이 높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소리를 많이 했것이요.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그런데 그들은 짓불도 해놓은 게 없으면서도 입만 나불나불 거리죠. 행동주의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간첩 소굴로 변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박정희를 잘 가리키고 6.25를 잘 가리키고 새마을운동을 잘 가리키고 우리가 왜 보릿고개를 없애려고 그 노력을 했고 지금 국방사업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교조에서 그거 가리켰어요? 자주국방을 누가 먼저 주장했고 누가 먼저 이루려고 실행을 했것이오? 박정희밖에 없었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만들고 탱크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건 별로 없시오. 그 기본 바탕이 기술을 다 박정희가 만든 거지. 심지어는 핵탄두까지도. 그런 위대한 분을 바로 교육에서는 독재자다, 친일파다 이지라라고 것이. 그런데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요? 김 친일파가 아닌 걸로 나와요. 골수 친일파인데. 김야말로 진짜 골수 친일파요. 김영로 완전하게 친일파가 바로 김영.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만 친일파 하는겨?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전라도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박정희 대통령과 윤보선이가 대통령 경선을 했을 때 전라도에서 몰표가 안 나왔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낙선이 됐어요. 계속 뒤졌던 표가 전라도에서 몰빵표가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시죠? 그런데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교육에서. 왜 전라도는 왜 그 사실을 전라도 학생들한테 안 가르쳐요? 왜 유교약사상불서에서 이걸 가르쳐야 될까요? 왜? 이게 바로 예언하는 방법이고 국군 예언을 보는 방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바로 종교도덕이요. 한번 봐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가요? 껐떡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가요? 도덕이 필요해요. 아니죠. 군사력이 필요하죠. 군사력이 필요하는데 왜 사드를 반대했을까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천주교가 반대했죠. 지금도 제주도 해군기지 앞에서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어요. 또 사드는 누가 반대했어요? 원불교, 기독교, 또 천주교가 반대하고 있었죠. 사드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더불어 얼마나 치사한 당인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우병 걸렸을 때 어땠어요?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다 내가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서 다 병신된다고 그랬죠. 개뻥이었죠. 또 뭐가 있었나요? 또 사드가 설치하면 다 전자파 걸려서 다 암에 걸린다고 개뻥 쳤죠. 걸렸어요? 대구에 계시는 분들 걸렸어요? 김천에 계시는 분들 걸렸어요? 상주에 계시는 분 걸렸어요? 안 걸렸죠? 골 때리죠. 얘들이 얼마나 나쁜 당인지. 대한민국을 좀먹는 당. 우리는 사드가 있었기 때문에 핵탄두가 떨어질 것을 미리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이 믿음감이 사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걔들은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바로 요 사드나 해군기지는 다 종교, 특히 천주교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청은 뭐 하나 모르겠시오. 대한민국 교황청 저기 천주교인들을 안 잡아가고. 왜 안 잡아갈까요? 얘들은 역사에서 들었거든요. 천주교 자체가. 대한제국이 망할 때도 천주교가 있었다는 거. 대한민국이 망할 때도 천주교가 있었다는 거. 김과 김대중을 보호했다는 게 다 명동성당에서 보호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 그거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럼 남해는 다 점령이 됐어요. 지금 동중국해라고 하잖아요. 중국 땅,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천주교는 바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종교가 얼마나 속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쥐뿔도 모르면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바로 선지자가 가르쳐준다는 뜻이요. 앞을 보는 자가 가르쳐준다는 뜻이요. 올바르게. 올바르지 않은 건 종교가 아니요. 그래서 저는 자부해요, 그나마. 저는 그래도 올바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시고 국운 예언을 할 때는 요 4가지만 봐도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얘기해 주세요. 정치도덕, 국민도덕은 원래 같이 간다는 거. 국민이 개판이면 정치인들 개판 뽑고 지랄을 해요. 또 정치가 개판이면 국민들은 힘들어서 또 개판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교육도덕. 교육이 안 좋으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 역사를 나이가 드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손해본 입장에서 가르치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종교도덕. 종교를 생각해 볼 때가 왔어요. 종교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어떤 종교는 천국 티켓을 판대요. 저도 팔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완전 공돈 아니요. 안 그래요? 어떤 보살님이 대수님 믿었어요. 그래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명당으로 제가 해주려고 했는데 대수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직접 가서. 그런데 저희 신도자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콜라도 저렇게 잔뜩 갖다 놨는데. 그래서 저 콜라값으로 명당은 가르쳐줬어요. 속았어요. 죽어보니까 속은겨. 종교에 이렇게 죽을 때는 다 속는겨.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대로 저희 신도들을 안 속이려고 여러 가지 천국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실제 있었던 천국을 만들고 지옥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우리가 꿈에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배웠던 거 실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걸 그대로 그리고 제가 저 세상에 갔을 때 있는 그대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틀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국운 예언할 땐 이걸 보시고 아 지금 아니구나 이렇게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똑똑해지면 더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돌대가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돌대가리요. 제가 봤을 때.